최강욱 의원 징계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짤짤이였다라고 하는 해명은 거짓말이고 쌍디귿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으므로 최강욱은 중징계, 6개월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당원 자격정지면은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엄청난 징계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다음 공천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센 징계입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반응은 이런 거예요. 최강욱 중징계는 윤석열 정권의 앓던 일을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준 것이다. 이 평가에 동의하시죠? 저는 이 일 자체가 이제 선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민감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이 구체적인 팩트를 모르겠고 일단 제가 예,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막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 오히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아니, 다 그런 거 좀 아니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해? 일단 그거고요. 진짜로 증거가 있나 이런 거고요. 네. 근데 어제 김혜재 의원인가 거기 이제 나와서 이제 상황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영상이나 음성 자료가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재 의원이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요. 간접적인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간접적인 뭐죠? 자료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다구리 때리는 거라면 우리 못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음해하려고 했거나 기자가 물으니까. 김혜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요. 그러니까 그 쌍디귿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중징계를 때려야 될 정도 사안인가, 이 논란부터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인 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은. 서로가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팩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고 늘.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거친 말을 쓰는 걸 여성으로서 봤습니다. 그럼 불쾌하죠. 그러니까 막 좀 거친 말이 오가면 불쾌한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 뭐 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당황스럽고,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이 이건 좀 과하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상호 위원장은 내용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건 단지 당원들을 달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이 하는 모든 결정은 공정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냈을 때 납득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이잖아요. 아까 말한 간접 증거가 뭔지를 저는 하여튼 이 사안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면요,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건데, 내가 이 전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 교수 건이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니까 검찰과 법원이 괘씸죄 징역 4년하고 똑같은 그 구조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냥 했다고 하지 안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했다고 하는 과정에 이제 2차 가해, 그러니까 이걸 발설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아내는 과정 같은 것들은 지금 그 윤리심판원의 윤리위원들 자체는 뭐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이라고 해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좀, 만약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회의잖아요. 회의면 녹음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작 전이었기 때문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 회의 장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온라인 회의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의원실 가면은 온라인 회의하려고 대개 그 의원의 자리에다가 아마 그 온라인 장비를 놔두는 경우가 꽤 많을 거고, 핸드폰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칸막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회의하는 상황이 아니고
최강욱도 따로 있고 김남국도 따로 있고 다른 법사위원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면에 비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마 여성 의원이 법사위 이수진 의원 정도 있었을 것인가 이수진이 없는 상태. 나머지는 얼굴을 비치는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있을 거고 김남국 의원은 얼굴 안 비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성희롱할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만 있을 뿐이지. 그 주위에 여성들이 불쾌할 거니까 이건 미리 조심해야지 같은 그 생각을 갖고 나는 것도 사실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게. 주위에 여성이 그냥 온라인 실물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있는 상태라 그러면 상당히 그건 어떻게 무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회의 중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그 모니터상에 여성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이야기를 설사 했다고 해도 이게 징계 6개월감짜리냐고 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최강욱을 징계하고 싶어 하는 쪽과 최강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당원들, 이 사람들 사이의 감정 싸움을 최강욱이라고 하는 희생자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전선을 칠 때 저는 굉장히 그 뜨악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걸 뭐 팩트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든지 혹은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과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세대로 다 몰아가고 나는 진취적이고 나는 더 깨어있고 나는 더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식으로 전선을 긋더라고요.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심한 도넘은 자기 정치라 생각했고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닌 게 오늘 저도 그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검수완박이라는 말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라고 우린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전혀 당원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로 전 보이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폭력적 팬덤과의 결별 문제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저도 비판을 했었고 그 본인의 핵심 지지자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은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문제 제기하거나 혹은 뭐 어떤 조금이라도 그 불편할 만한 의견을 보내면 다 차단 박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팬덤에 대해선 전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 근데 심지어 지금 뭐 인기 팬카페라 그래서 그 아예 팬카페까지 생겨가지고 거기랑만 지금 소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이 박지원 씨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것저것 계획하고 있는 걸 저도 여기저기 통로로 듣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 저 같은 청년들 혹은 뭐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의 자기 정치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너무 과하니까. 사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이런 가정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실질적 진실이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상적인 거냐면요. 의원님 그거 너무 표현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즉석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이렇게 끝날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확대시킬 문제였을까? 근데 이제 당대표급의 어떤 초보 정치인이 징계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는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저는 기본적으로 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박지원이 최강욱 의원과 어떤 가치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길게 물고 늘어지고 당일날도 중징계라고 하고 중징계가 나왔을 때 징계가 가볍다는 이야기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난 최강욱 실화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봐요. 어제 제가 당사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갈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도 시간이 지나면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그 상황에서 녹음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없어서 부르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론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제가 이렇게까지 커져야 될 의제인가에 대한 판단도 저는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언론이 이 문제로 계속 민주당을 가둬두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되게 네.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리하기가 되게 부담이 되겠구나. 대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비교하기도 좀 그런 네.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의 정도는 오히려 그 반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말을 아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저도 그냥 하나만 그냥 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진 않은 상황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이거 박지원 씨 언급 안 한다고 그냥 이 박지원 씨의 존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을 보면 조만간 그리고 586 용태론에 대한 담론이 분명 더 커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특정 세대에 다 나가라. 그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당원들이 왜 이런 이유로 뭉쳤는지 제발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 좀 네. 하고 폭넓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에 ABC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른 말이라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은 기득권인 척하다가 철퇴 맞은 거거든요. 선거 3연패 한 거예요. 그럴 때쯤에 당연히 역사적 당위성은 개혁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어려운 말로 쇄신이에요. 근데 그 쇄신의 포지션을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쇄신은 있잖아요. 노무현처럼 밑바닥에 절절절 끊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민심을 모아서 그 힘으로 쇄신하는 거예요. 근데 민심은 계속 바로 차. 그러면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뭔데 같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선출직도 아닌 비대위원장이 이 당은 내 거야 같은 식의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최강욱만큼은 내가 기필코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한 욕심이 좀 밖으로 표현된 사건이라서 오히려 민심을 잃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최고위원회 나오네 당대표까지 나오네 소문이 날 정도면 요거는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을 개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집단과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가 그걸 끌어갈 능력이 돼야 되는데 민심과는 다르게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몰아붙이고 본인은 깨끗한 척 하면서 자기 정치 해버리는 것은 당을 망치는 거지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은 없지만 황인두가 안 나간다고 하니 내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주변에 흐르는 당원들의 어떤 생각이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을 받아갖고 내가 민주당 개혁해 보겠소라고 나가면 성공해요. 근데 자기 지지층의 뜻과 완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을 개혁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대표를 나온대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건 소문이겠죠.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말 방송 모든 것에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참패의 마지막 제가 결정타가 두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싸운 거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표 나오는 건 가능할까요? 그냥 소문이 아닐까 싶고 지금 얘기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몇 가지 지점 팬덤 정치라든가 586 퇴출 문제라든가 이런 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의 시작이 노사모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문팬으로 이어졌고 손가역이 잠깐 있었죠. 그런데 손가역이 사실 되게 적극적인 지나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팬덤을 형성하다가 사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손가역을 해체시킨 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5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점을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때 과거에. 그리고 이번에 개딸 열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팬덤에 대해서 나의 팬덤은 괜찮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팬덤은 문제 삼는 이건 일단 공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은 이 팬덤이 적극적 시민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덤 없이 민주당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민주당은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뭐 기업이 민주당과 가깝습니까? 언론이 가깝습니까? 지식인이 가깝습니까? 기득권이 민주당 편을 듭니까? 그래서 시민과 편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과 편먹는 과정에서 적극적 시민층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들이 팬덤을 비판하는 거, 태극기 세력과 개딸을 똑같이 동일시하고 비난하는 거는 그건 자기 기만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진성 친노가 아니었구나. 예. 뒤늦게 저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혼자 판단한다. 요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586 퇴출론도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586은 그럼 다 대한민국 떠납니까? 그게 586은요. 케바케.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지자체장들도 엄청 많고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나는 좀 과하게 칭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꿨어.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지자체 잘 끌어가니까 국민의힘 부류의 지자체장들도 그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100명이 잘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일탈하는 행위를 갖고 와서 86 니들 당에서 나가 이거는 대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케바케. 여러분 586 퇴출 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586이 왜 저희 세대랑 다르냐면 저희는 조직화된 학생운동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땐 학도국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은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직과 뭐를 하지 않고 아주 소규모 조직이었는데 예를 들면 586 누군가의 성추행 문제를 586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면 안 되죠. 그거를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덮어주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덮어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연대 책임을 물으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도덕성 회복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그 생각하고 저는 대원칙을 케바케로 글을 하나 쓸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한 차원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제가 박지원 그 씨를 비판해서 뭐 정치권 안팎으로 특히 내부에서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욕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으로 정치해서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청년들이 좀 나와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런 방식으로 586 용태론 얘기하고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의 이준석을 바라는 정치인들이 또 있거든요. 지망생 중에. 과연 이게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할당제라든지 혹은 청년 정치 전체에 대해서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당 안팎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목소리 내자. 전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실명 저격은 절대 안 하겠다고 페북에 썼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난해주면 일면 탑이다. 정현주 사장 체제의 KBS 한 번만 비판해주면 글 좀 써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다 거절했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실명 저격을 하면 그건 정말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에요. 자기는 언론에 뜨고 당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586 중에 이인영 그 전 장관과 일을 해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했어요. 그런 분이 586이라는 이유로 퇴출되는 거 제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하고 선당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586이라고 퇴출돼야 되겠습니까? 좀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케바케. 자, 최강욱은 징계권은 내일도 얘기할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할 말이 많아요. 보면 뭔가 진짜 이상해. 자, 채팅창에 안치용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하와이 고님 회원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세가 좋아졌네.